써보니까 2차 함수. 자, 그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 1번. 자, y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전개된 형태, 요거는 뭐가 잘 보여요? 꼭지점이 잘 보이죠? 요거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형, 표준형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특징이 잘 보이는 녀석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녀석 요건데 요 상황에서 A가 양수면 뭐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아볼. A가 음수면 어떻다? 위불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절대값 A가 클수록 이 그래프의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적어줘요. 맞아요.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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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게 작아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좁아집니다. 좁아지도 작아지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좁아진다. 근데 절대값이라고 했잖아. 이게 위볼인 상황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폭이 좁아진다. 반대로 그러면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폭은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더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넓어진지 좁아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점 찍으면 되죠. 대입해보면 되죠.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y는 x제곱이 있고 y는 2x제곱이 있고 y는 2분의 1 x제곱이 있다고 한다면 a 값이 제일 큰 것은 너죠. x제곱. 그런데 x제곱은 어떻게 찍히냐면 1,1을 찍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x제곱이죠. 2x제곱은 1,2를 찍어야 되죠. 얘가 2x제곱이고요. 2분의 1 x제곱은 2분의 1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쪽으로 안 그리긴 했지만 대칭이기 때문에 점점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좁아지고 이제 반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다음 x축과의 위치관계. 이건 오늘 특강 주제이기도 했는데 우리 이제 특강을 안 들은 주호라는 친구도 있으니까 x축과의 관계. 라고 한다면 x축을 우리가 바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y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럼 x축과 누구의 관계야? y는 fx와 x축과의 관계죠? 즉 우리가 이걸 연립한 상황입니다. y는 0번 y는 fx를 연립한 상황이죠. 이게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0이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가 방정식 관점에서 봅시다. 방정식 관점에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빼기 4이죠. 그죠? 이 판별식의 값이 양수로 나왔다면 혹은 0으로 나왔다면 혹은 음수로 나왔다면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얘가 두 실근을 갖는다죠. 서로 다른. 그죠? 그리고 얘는 중근을 갖는다. 혹은 이제 한 실근을 갖는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얘는 실근이 없다. 뭐 허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0개의 실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함수에서 서로 어떤 값이 같을 때를 찾고 있는 거야? y 값이 같을 때를 찾고 있는 거죠. x에 몇을 집어넣어야 y 값이 같아지냐? x에 몇을 넣어야 y 값이 0이 되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에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서 뭐야? 교점이 두 개 나오는 요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쵸? 요 상황은 어때요? 요 상황? 요 상황은 한 개의 교점을 갖는 요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파는 중근이 되는 거고 말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는 거야? 접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뭡니까? 얘가 실근이 없는 경우죠. 교점이 없는 경우예요. 교점이 없는 경우.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그림은 전부 다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그린 거잖아요. 음수일 때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게 떨어질 때는 교점이 두 개가 그려지도록 이렇게 생길 것이고 얘는 이렇게 접하게 그려질 것이고 얘는 이렇게 떠있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잘못 판단할 때 얘가 뭐야? 지금 위에 떠있으니까 판별식이 양수잖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죠. 요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로 생각해야 될 거는 교점이 곧 실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허수가 나오겠다. 이게 칸이 조금 너무 거시기 아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근이 없다. 이게 교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2번이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은 x축과 관계가 아니고 직선과의 관계죠. 당연히 직선이라고 하면은 그 직선은 뭐겠어? 뭐 예를 들어 얘를 뭐 gx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직선이니까 1차식이어서 mx 더하기 n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거랑 당연히 2차 함수는 누구 말하는 거냐면 y는 fx. 그러니까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별을 실 때는 그냥 요거에 그대로 판별을 써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직선과의 관계도 결국은 y는 fx와 y는 gx가 어떤 x좌표를 넣었을 때 같은 y 값이 나오냐, 즉 교점이 나오냐,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얘네를 연립하면은 fx는 gx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걸 한쪽으로 정리해서 또다시 뭘 만들 수 있어? fx 빼기 gx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요런 방정식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전개해서 쓰게 된다면 분명히 ax 제곱 더하기 b 빼기 m의 x 더하기 c 빼기 n은 0이라는 요런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요 녀석이 새로운 x의 개수 b 땡이고 b 프라임 너는 c 땡인 거죠. c 땡. 그쵸? 그래서 직선과의 관계가 궁금해. 언제 얘네가 어떻게 만나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쓰겠다고 하면 그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요 판별식이랑 다르게 나와야 되겠지. 어떻게 나와야 돼? 요거의 b땡의 제곱에서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4a는 그대로고요. c땡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바뀌어 있는 요걸로 넣어야 되는 거지. 맨 처음에 있는 요거로 판별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요 d땡을 계산을 해봤는데 d땡이 양수로 나왔다는 건 2차 함수와 직선이 몇 개의 교점이 생겼다? 지금처럼 두 개의 교점이 생겼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어. 여기가 이제 두 실근, 두 교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판별식이 d땡이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 x좌표 알파일 것이고 제가 접하니까 둥근과 같은 역할을 해주겠죠. 마지막으로 d땡의 값이 음수로 나왔다면 이 녀석과 직선이 지금처럼 만나지 않아. 안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교점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다 최고차 양수인 거를 기준으로 했지만 최고차가 음수면 R을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고 플러스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과의 위치 관계. 그리고 내가 방금 뭘 얘기하려다가 너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부터에서 아니지. 저런 거 씻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까먹었어. 알파 빼기 쌤이요? 거예요? 응. 그 두번의 차 그거요? 아닌데. 거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뭘로 얘기하려고 했더라. 이거 옛날에 뭐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거 좀
죽었다. 살았다. 그거. 죽었나? 아 그것도 있긴 한데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 좀 도윤이 머리 이제. 약간. 뭐좀 그거 아니 서다도시를 서다도랑 먹고. 하여튼 뭐 지금 기억 안 나니까 나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은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합니다. 와우. 이것도 우리 최근에 했죠? 알겠다. 세상에. 이거 그 죽이면은 자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자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축이다 축. 그 해석기법 축은? 아니에요? 2분의 알파 더하기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한 딱 요 심화에 맞는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요 함수를 yfx 너를 y는 gx라고 하고 둘 다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미니멈 값만을 갖죠. 최대값은 없죠. 왜? 계속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얘가 미니멈 값을 갖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축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가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무슨 값을? 맥시멈 값을 갖고 그거 역시 축에서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G요, 땡큐. 얘가 만약에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제한 범위 A, X, B를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제한 범위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제한 범위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 다르죠. 네, 다 볼 수 없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걸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가운데는 축이고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 제한 범위 A랑 B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4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값은 A. 여기고요. 제일 작은 값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그치? 자, 너네가 처음에 요거 2차 함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잘못 푸냐면 맞다. 1, 3이니까 1이 작으니까 1 대입하면 최소값 맞다. 3 내가 대입하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가끔 있어요. 좀더먼 쪽이 더. 맞아요. 지금 요 아니, 세 가지 이해가 그림 중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가리랑 모르. 제한 범위 안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요런 상황이죠. 그 축을 기준으로 그치?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야. 그럼 제일 작은 값, 미니멈 값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몇을 대입했을 때? 꼭지점. 축을 대입했을 때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반대로 최대값은 이 축에서 A, B 양쪽 중에 A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A에서 나오냐? A가 축에서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더 함수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최소값이랑. 그래서 얘는 먼 쪽을 대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래로 볼록 기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에요. 지금 여기 그리려고 하는 2번, 3번은 둘 다 뭐냐면은 축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않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지는 거고요.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요? 양 끝에서 나온다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래로 볼록은 원래 축에서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은 그나마 축에서 가까운 쪽에서 나오고요. 그쵸? 최대값은 먼 쪽에서 나온다. 요거죠? 요거야. 반대로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냐면 반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 있는데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전히 최소가 나온 상황은 축에서 가까운 쪽에서 최소가 나오고 먼 쪽에서 최대가 나온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1태 오늘 1번 채점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1번을 많이 틀렸더라고. 저 틀렸어요? 다른 기억 안 나요. 근데 다 맞고 1번을 틀린 사람이 2명 있었어. 한 명이 주요한이고 한 명이 누군지 기억 안 나요. 무송이었던 것 같아. 다 맞았어. 다 먹고 1번. 다 맞고 1번 틀렸다고. 저번 거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 저번 거요? 아니 오늘 그 특강일 때 본 거. 뭐지? 나 오늘
문제 저거 A부터 B 분명 최소값 최소 그렇게 했는데. 시험 아. 몇 점이지? 뭐지? x의 저 범위가 잠깐 오늘 배고파가지고 잘 0부터 못했는데. 2까지인 경우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인 경우로 나눠서 해볼 건데, 자 먼저 축이 얼마입니까? 3이요. 축이 3인데 그 3이 여기에 들어가니? 아니요? 안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니? 네. 들어가. 요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으나 그림을 안 그리고 만약에 바로 너네가 식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여기고 최대가 그쵸? 2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 범위에 들어가는 너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우리가 뭘 대입하면? 축을 대입하면 최소가 나오고 최대는 언제 나온다? 4요. 축에서 원 쪽인데 자 3에서 아이, 1. 1이 더 멀죠? 예.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그래 거죠. 그거야. 그래서 축 그래, 우도가 그죠? 그럴 때 있어.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축을 자 근데 3 대입하면 몇 나오죠? 5 나오죠? 네. 1 대입하면은 마이의 제곱이 4니까 4, 2, 8에다가 5 더해서 13이요. 13이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어때요? 범위가 안 들어가니까 최소는 그나마 어떤 쪽? 가까운 쪽이죠. 3에서 2가 가깝니 0이 가깝니 핸드폰 안 치니? 뭐 하고 있어? 왜 고개를 들고 있어? 마시고 있어. 앞에 봐. 자, F2죠? 얘는요? 최대가 F0이요. F0 먼 쪽에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 더하기 7이요. 5에서 7 되고 여기 0 대입하면 9, 2, 18에 23이요. 2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너네가 하다 보면은 하다가 반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초반에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왜 그런 거야? 이게 뭐 그런 경우라면 최고차가 은수였던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축에서 나오고 먼 쪽에서 나온다. 혹은 가까운 쪽에서 나오고 먼 쪽에서 나온다. 요거를 적용을 해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맞춰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지금 7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최대 최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 오히려 2차 함수전에서는 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문제가 별로 없고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훨씬 많이 씁니다.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응용한 문제가 있어. 요걸 응용한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제곱 빼기 3 곱하기 3하면 조금 너무 이제 답이었고 6으로 할게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에 더하기 7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고 4차 함수의 최초수를 찾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또 심지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0에서 100까지 아니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0에서 3으로 해보겠습니다. 와우. 0에서 3. 와우. 자 이런 마이너스 상황을 100 is 0. 이지.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식을 봤는데 뭔가 반복되는 모양이 치환하고 싶어요. 치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7로 바꾸고 싶어요. 문제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왜 이렇게 치환이 됐고 너가 t 빼기 3에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뭘 판단해 봐야 되냐면 이 녀석의 t의 범위를 꼭 찾아야 돼. 다시 뭐라고? 우리가 t의 범위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했으면 그 치환한 t의 범위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t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 요걸 한번 띵커버웃 해봅시다. t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야? 그럼 t가 2차 함수네?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2가 더 크잖아요. 근데 x가 0부터 3까지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녀석의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자체가 또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t에서 가장 작게 나오는 값은 x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2가 제일 작은 거지. 그치? 그럼 얘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축이 1인데 1에서 0이 멀어 3이 멀어? 3이요. 3이 머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은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에서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주 다행히게도 t의 범위가 2부터 6이고 2부터 6이라고 하면 다시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또 나왔죠. 이 이차함수의 축이 3인데 3이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최소값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문제를 요렇게 내면 너네가 답을 거의 다 틀릴 거야. 왜냐면 요렇게 내면은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t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잖아요. 이랬을 때 애들이 답을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돼요. 네? 왜 안 될까요? 자, 얘는 축이 얼마야? 마삼이지. 네. 축이 마삼인데 마삼이 아.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지. 어. 2랑 6 사이에 안 들어가지 마삼이. 네. 그러면은 마삼에서 그나마 이. 가까운 이. 2에서 최소값이잖아. 이 녀석의 최소값은 그러면 얘가 아니고 2를 여기 넣으면 25 빼기 2죠. 몇이에요? 23이요. 23이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너네 이거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은 모양 치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최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치환을 했을 때 범위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가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거야. 그냥 범위 없이 준 경우,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근데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뭘 해주자? 범위를 체크해주자. 제한 범위에서 요거 하는 건 우리 많이 해봤죠? 네. 특히 특강에서도 지금 최근에 많이 연습을 해봤어. 특강이 그러니까 어떤-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 요거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요. 치사하게 x제곱 마이x 더하기 3의 제곱에 더하기 뭐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해? 얘를 치환하면은 얘를 t라고 치환하면은 t 더하기 3의 제곱을 또 전개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송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냐면 얘를 차라리 t라고 하고 여기다가 3을 더했다가 뺐다가 해주면 아, t만 3인 거지, 그치? 근데 얘를 쳐야 되고 얘를 쳐야 되고 사실 자유잖아. 근데 왜 얘를 치환하는 게 좀 좋냐면 제곱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1차 전개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네.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했다면 반드시 뭘 체크해라? t의 범위를 꼭 체크해라. 요겁니다. 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없이 요렇게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마이너스 1이 그래도 우리가 t로 치환을 했겠죠? 네. 이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 t가 x제곱 마이x 더하기 3이니까 x 마일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t의 범위가 자, x의 제한이 없어. 최소값이 2인 거지.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으니까 2보다 크면 딱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뭐가 돼? 그냥 2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그래도 최소값 얘기할 수 있나요? 왜 얘기할 수 있죠? 축이 마삼이고 2보다 큰 쪽을 보겠다고 한다면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다.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제한 범위가 안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우리가 치환을 하면 범위를 찾자. 이거는 지금 수상에서뿐만 아니라 수원, 수수 혹은 그 이후에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치환하면 범위를 꼭 구해라. 알겠죠? 이거 꼭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예전에 또 기본에서도 한 적은 있어요. 저희 배웠어요. 네, 배웠었죠. 최근에 수학에서 또 나이스, 완전 나이스 타이밍. 오늘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 우리였다. 자, 그러면 복습하듯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인다. 자, 그치, 쳐올린다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는 요거를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일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얘가 누구의 그래프? y는 fx의 fx 그래프.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절대값 y는 전체 절대값 fx를 한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처음인다. 초 올린다. 올린다. 초 올린다 아니. 맞아 자, 맞아. 여기가 마일 3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가 x에 무슨 값을 넣고 그 값이 양수가 나올 때도 있고 음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음수가 나왔더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그 값이 뭘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밑에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양수인 것은 그대로 그려지는데 음수인 곳은 이렇게 위로 올라올 것이고 너무 많이 올랐어. 선생님 근데 저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그래프가 애초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x축. 그러면 이게 fx야. 그럼 요거랑 절대값 fx랑 어때? 같은 거. 같은 거야. 이렇게 된다면. 처음이 게 없다. 그럼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디테일을 한번 챙겨보면은 여기 x좌표 마이너스 1인 거 안 변할 거고 여기 x좌표 3인 거 안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y절편 새로운 y절편은 1. 1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y는 f x 부분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원래는 이렇게 있잖아요. 마일, 3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x가 너네 여기 잘 봐야 돼. x가 양수야. 그러면은 x가 양수면 f 절대값 x랑 fx랑 똑같은 거 아니니? 달라요. 달라요. 아니 x가 양수야. 그럼 절대값 x가 뭐야? x잖아. 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어떻다면 만약에 x가 양수라면 그냥 똑같을 거라고. 근데 x가 양수라는 게 뭐야?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이쪽엔 어떻게 그려진다? 원래 그림 똑같이 그려진다. 그럼 반대쪽은 대칭을 그린다. 복사된다. 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 엉덩이. 엉덩이. 이런 말 안 했는데. 지금 서진이형이 엉덩이라고. 아니 거울 봤어. 호모포비. 호수미가 게임. 거울 봤어. 반사. 아. 이게 x가 그러니까 절대값 x면 y축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이제 주호가 거울을 보는 거야. 나 너무 귀여워. 난 너무 귀여워. 하면서 거울 반대쪽에 자기 와, 똑같은 이게 모양을 얼마나 보이지. 무거워,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거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거울,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쪽을 그대로 그릴 건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너무 쉽잖아. x가 양수면 그대로 그려지지 않겠어? 고액입니다. 고액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응용이야. 아니까. 뭐라고? x가 0보다 작은 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f 절대값 x랑 f 마이너스 x랑 같아지죠. 똑같네. 그런데 f 마이너스 x랑 fx는 어떤 관계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1 넣어서 3이 나왔어. 그 무슨 뜻이야? f1이 3이라는 뜻이지. 여기다 1 넣으면 3이 나올까? 아니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3이 나오겠지. 무슨 뜻이야? 얘가 1,3을 지난다면 얘는 1,3을 지나는 거니까 이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 마치 뭐 같아? 거울에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북한에서 그쵸? 나가서 탈북하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그냥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이쪽이 그대로 그려지는 걸 알면 반대쪽 반사해서 그리면 돼. 이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절대값 y는 fx입니다. 이거 말초반 그건데. 자, 요것도 x축 얘랑 반사. 똑같은 논리를 만들어. x축 반사는. 어느 쪽에 y는 fx가 그대로 그려질까? 1, 4분이요. y가 양수. y가 모인 곳, y가 어떤 곳? 아이가 양수인 거지. y가 양수면 그대로 그려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일 3인데 y가 양수라는 곳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 근데 여기도 되잖아. 1 4분면 2 4분면이 y 값이 양수잖아. y 값이 양수인 곳은 그대로 그려지고 나머지는 거울 반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거울 반사. 오케이?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러면 4번은 뭐예요? 4번은 절대값 y, 절대값 x입니다. 이거 그 3, 3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2번을 3번 한 거야. 동시에. 그치? 혹은 3번을 2번 한 거야. 응.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3번을 2번 하라는 건 뭐야? 3번 그래프 중에 x가 양수인 이쪽은 그대로 그리고 Y축. 이거를 반사해서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튕겼다면 얘는 마산 가서 튕기겠죠. 그러니까 3번을 2번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3번을 2번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3에서 요 딱으로 생긴 녀석을 어디로? 마이너스 여기 마삼으로 옮겨서 요 딱으로 만드는 거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짝 다르죠? 응. 얘는 3이랑 마일인 건데 얘는 3이랑 마3인 거야. 혹은 어떻게 생각해도 돼?
3번을 2번 한 거야 대신에 2번을 3번 한 거야 라고 되지. 그럼 2번을 3번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번이 어떻게 그려진 거야? 이게 엉덩이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엉덩이 탐정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3인 거죠. 여기 마3 표시를 안 했네. 여기 3, 여기 마일, 여기 마3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요 엉덩이 탐정을 어떻게 한 거야? 잘라요. 2번을 3번 한 거라고 한다는 거는 y 값이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그리자는 거죠.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y 값이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그리고 밑으로 거울 반사시키는 거죠. 그럼 그렇죠?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3번이랑 저번. 혹은 이거를 한 번에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한 번에 생각하는 방법. 뭐냐면 언제 y fx랑 똑같이 그려질까? 얘는 x가 양수인 곳, 얘는 y가 양수인 둘다 곳. 양수. 근데 y가 양수인 곳이 몇 사분면? 1, 2, 4분면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 얘 yx가 양수인 것은 1, 4, 4분면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언제 fx랑 똑같이 그려질까라고 하면 1, 4분.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곳에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럼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곳에 뭐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야? 1, 4분. 이 그림이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거든. 와우.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요걸 그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보면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야. 너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여기에도 거울이 있고 여기도 거울이 있는 이런 경우 있지. 이게 막 거울이 이렇게 쫙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자, 여기 이제 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여기 코도 튀어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모양이 여기에도 반사가 될 거고 거기도 만 여기에도 반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돼. 거울에 비친 거울에 또 반사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여기서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쓰는 걸까요? 얘가 여기도 거울이고 여기도 거울이고 여기 거울 안에 거울 거울 안에 거울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요렇게 반사되고 요렇게 반사되고 요렇게 반사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그려지는지 기본적인 원리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이거 다시 딱 이제 책에 써있어. 근데 저 거울 친구 왜 안 찍어요? 거울 친구요? 눈깔이 너무 튀어나왔어. 오, 눈깔. 쌤, 저 거울 왜 있는지 아세요? 왜 있어? 그 귀신이 같이 사는지 보려고 하는 거지? 휠체어 탄 사람 들어갔을 때 어. 앞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굳이? 근데 너무 높지 않아 그러면? 그래서 얼굴은 딱 해서 보이지 않을까요? 또 휠체어 휠체어 탄 사람들이 키가 클 수도 있지. 보통 보이는 키가 막 아니 그렇진 180이라든가. 않지. 어쨌든 야그 뭐 하고 있었냐면 자 y는 3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y 절편 2의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그려게 됐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x가 양수인 곳은 거의 반사. 그대로 그려지고 반대쪽은 잘라요. 반사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우리 특강에서 최근에 뭐 얘기 많이 했었냐면은 y는 절대값 x만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는 뭐야? 처울린다 저 얘는. 얘는 뭐예요? 얘는 전체 절대값을 했으니까 일단 뭘 그려? x마 3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3에서 양수인 곳은 그대로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처울린다가 되는 거죠. 와우. 그치? 전체 절대값은 처울린다. x에만 절대값이면 x축, 요거 거울 반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 y는 3x 플러스 2야. 이건 어떻게 해? 일단 뭘 그려? 3x 플러스 1을 그려놓고 얘는 어디가 그대로 그려져? 어디가 그대로 그려져? Y. y가 양수인 곳은 그대로 그려지고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자 이거를 너네가 이렇게 그리면 뭐야? 전체 절대값이야. 이거 처울린 거야. 어떻게 하라고? 얘를 거울로 생각하고 반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절대값 y의 그래프는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너네 함수의 그래프인데 어떻게 판단해? 이거 그두 세로로 그려보는 거지, 그치? 아니 그거는 그건 1대1이고 함수의 그래프인지 세로로 해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 점이 만난다는 것은 f1의 값이 그래서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둘 다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y를 버리면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어때요? 자 x 더하기 y는 2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Y는
마이너스 자, 이걸 y는 이렇게 바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2 넣으면 0 되죠. 여기에 있는 여기가 0 되죠. 그래서 x절편 2, y절편 2 해가지고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가도 절대값을 씌우고 여기다가도 절대값을 씌우면 뭐 하는 거야 이거? 아까 1, 2, 3, 4죠? 그치? 다 얘 어렵다, 어떻게 이게. 되냐면 다이아몬드 1, 4분면은 그대로 그려지고 다이아몬드 얘가 거울 반사, 거울 저 반사, 얼굴 거울 반사.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거를 범위 나눠서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를 알면 바로 이렇게 그려버릴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사실 얘는 이제 삼도도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정사각형 아니니? 아닌데요? 정사각형이잖아. 다이아몬드인데요? 정사각형이잖아.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맞이 아니야. 왜요? 정사각형 아니야? 물음표? 왜요? 2, 마이면 네. 여기 뭐 이거 지금 뭐야? 직각이등면이잖아. 아 얘는 정사각형이죠. 아프지마, 친구야. 화면이 거의 박정우다 진짜. 맞죠? 정사각형 맞죠?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 있지 않나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맞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3x 더하기 2y는 6이야. 너네 이거 어떻게 그려?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죠. x절편이 2고 봐, 성구야.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잖아. 여기 2, 여기 3 찍고 요런 직선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쇽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것도 이게 다이아몬드 그렇지. 이게 이제 소위 너네가 말하는 근데 다이아몬드 아니야, 마름모지, 그치? 이게 뭐 다이아몬드야. 쌤 다이아몬드는 저렇게 안 생기고 그래, 그냥 다이아몬드는 생겼는데요? 뭐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오각형이에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맞긴 한데 맞지? 아몬드가 네, 죽으면 이거 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커팅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저렇게 생길 수도 그건 아는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지. 그래. 최대 점프 안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씨가 커팅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 근데 소를 죽이면 다이소 아니에요? 실제로 나오는 다이아몬드는 엄청 다양습니다. 다이아몬드 초록색 맞아. 보통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그냥 그리면은 쌤처럼 이렇게 그리겠지. 그리지.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린다는 이렇게 거야. 안 그리는데요? 전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제 송호는 그렇게 그리라고. 그래. 아 저거 하나 더 너무 해야 돼요. 한판이야. 하나 네. 아, 예? 보통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 진짜 그죠?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너무 개발이 하겠습니다. 개념이 어렵나요? 근데 다이아몬드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성우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사각형인가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그래브 키를 안 했고. 자, 이제 키를 해야 되는데 네. 키 1. 그냥 자, 얘는 축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 축이 x는 p인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p라고 할게. p x좌표가 p인 경우. 성우야, 두드리지 마. 두드려버리고. 자, 여기서 x만큼 가요. 그럼 여기 x좌표는 X p 플러스 x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x 가면 여기가 p 마이너스 x겠죠? 근데 이게 대칭이라는 게 뭐야? 양쪽이 똑같다는 거잖아. 너네 2차 함수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지. 양쪽이 대칭이 아니니까 이건 앞면 비대칭인 거죠. 그렇죠? 누가 제일 비대칭이야 지금? 다들 대칭적으로 생겼는데.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어때야 돼? 똑같아요. 같아야 돼.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봐. 뭐라고 쓸 거야? f에다가 p마 x를 대입한 것과 f에다가 p 플러스 x를 대입한 게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응용을 해서 f3마 x는 f 3풀 x라고 써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더해서 2분의 1 축이 3이다. 축이 3이다 이렇게 딱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축이 3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F5랑 F 막 B라면은 둘이 축이 3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다시 F5랑 F5는 F1이다 이거는 F5는 F1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이랑 5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1이랑 5의 가운데 3이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요 속에 있는 요 두 개의 뭐를 찾으면 돼? 평균이 결국 축이 돼버리는 거지. 요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썼지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f 2p 플러스 x는 f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2p 더하기 x랑 마이너스 x를 더해서 반나누면 저기 p 나오지. p 나오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야 이거를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 야 2p가 어디야? 2P요? 어딘가 있어. 여기가 2p야. 그리고 어딘가에 마이너스 2P. 어딘가에 0이 있어. 아, 0이 있는데 자 0에서 x만큼 뒤로 갔어. 그게 뭐야? 마이너스 x. 2p에서 x만큼 갔어. 거기가 뭐야? 2p 더하기 x. 근데 요거를 대입한 값과 요거를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그때도 요거와 요거의 평균이 축이 되겠죠. 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축인 거야. 그죠? 그래서 뭐 방금 이제 너네가 예시 든 것처럼 이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로. 방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F3은 F5다. 축이 몇이다? 4다. 근데 이걸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4 더하기 X랑 4 마이너스 X가 같다. 이것도 축이 4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8 더하기 X랑 F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것도 축이 4란 뜻이야. F 3 더하기 X랑 F 5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것도 축이 4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양을 보는 것보다 평균을 내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네, 4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네. 4가 4번 있는데요. 와, 성장해. 자 그러면 여기서 대신에 너네가 조심해야 될 모양새가 있거든. Be careful, 그치? 저희에서 EX가 나오는데 단거 맞아. 플러스 f x 플러스 6이랑 fx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X 플러스 3 아니에요? x 그러면은 x는 x 플러스 3이 축이야. 네. 그럼 x가 지워지면 0은 3이야. 와우. 근데 제가 0이 0이라는 걸 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아 정말 자 예를 들어서 F1이 F7이래. 그럼 F7도 1이에요. 다시 7을 넣으면 F13도 7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F7 이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주기라는 게 뭔데? 주기라는 게 반복되는 거. 그렇죠. 반복되는 거. 1년은 365일을 주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은 오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야, 뭐 하는 거야, 그거? 식당 떨어뜨려. 쌤 왜 1년에 건드려 그거를? 쌤 1년 4년에 그래, 한 번씩 진짜 아 물론 실망이다. 그렇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걱정이 안 예를 들어, 오. 너 제발 좀 건드리지 좀 말라고 이거 좀. 내가 다 맞춰놨는데 왜 이걸 이거 왜 맞추는 거야 이런 거는? 너가 이상하게 해놨잖아 지금. 일부러 여기 옆에 남겨놓는 거야. 내가 벽에 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건드리지 마. 알겠지? 네. 어쨌든 뭐 하루를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4시간마다 같은 시간대로 돌아간다. 혹은 요일을 생각하면은 7일 간격으로 돌아가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주기와 관련된 표현이야. 근데 주기로 표현되는 거는 내가 축이라고 썼는데 이게 전부 다 x는 4, x는 4, x는 4가 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로 나오면은 축인 거고 지금처럼 x가 중복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 주기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은 어쨌든 평균을 이용해서 축을 관찰해 줄 수 있겠다. 요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언제나 0보다 커요. 그죠?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되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죠.
거기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항상 y 값이 0보다 크게 나오죠. 0보다 크다 정도가 아니라 4분의 3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함수로 해석한 거거든.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꼭지점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너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가 지금 실근을 갖지 않아. 실근을 갖지 않으면 x축과 교점이 안 생겨서 떠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이 음수자로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kx 더하기 6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걸 풀기 위해서 x 더하기 2분의 k의 완전 제곱 빼기 4분의 k 제곱 더하기 6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k, 6 빼기 4분의 k 제곱이고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니까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문자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너가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모양 이 세 개 중에 너 가능하죠? 너 안 돼요. 왜 안 되죠? 좁혀요. 0이 되면 0보다 크지 않고 같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안 되는 거고 요거 안 되죠. 왜? 0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인 거고 요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생각은 교점이 없으므로 실근이 없으므로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된대. 이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다. 항상 성립이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요 그림만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음수여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돼도 괜찮죠? 근데 접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고차는 양수이고 판별식은 음수인데 접해야 되니까 등호도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항상 성립하는데 fx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면 내가 x축을 여기다 그리든 접하게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 항상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일 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으로 그려놓고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위로 볼록이어야 하고 실근이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네 번째 fx가 0 이하이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위로 볼록인 식이 요렇게 있어도 되지만 접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위로 볼록의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공식처럼 외울 수도 있어요. 항상 성립에서는 일단은 이제 크다는 아볼이어야 되고 작다는 위볼이어야 된다. 등호가 없을 땐 없고 있을 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울 수도 있습니다. 외워서 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으로 인해서 식을 끄집어내는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 이게 항상 성립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두 함수가 주어진 거야.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졌는데 언제나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그림을 너네가 상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그림. 자, 잠깐만. 검정색이 fx고요. 파란색이 gx라고 할게요. 자, 이 상황이면 너네가 어떤 x 값을 넣든지 간에 누가 더 커요? 여기가 fx고 여기가 gx죠. 똑같은 x 값을 넣으면 누가 더 커? f가 더 크다는 거지. 자, 이 그림은 어때요? 이렇게 보더라도 fx랑 gx 중에 누가 더 커? fx가 더 크잖아. 지금 이 상황이 요거를 만족하는 상황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예를 들어 요렇게 x 값을 대입했어. 그럼 얘가 요 밑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은 x 값을 내면 어떤 거야? fx가 더 큰 거죠? 얘가 fx, 얘가 gx. 그리고 요렇게 집어넣었어. 그래도 누가 더 커? 똑같은 걸 넣으면 f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이 요 상황을 다 만족해요. 요거 1번이라고 한다면 너 1번 오케이고요. 너 1번 오케이야. 둘 다 오케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바꿔도 똑같지 않냐?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로 바꿔도 똑같지 않냐? 아니요. 똑같은 거지. 아. fx가 이렇게 된다면 옆으로 이항한 거니까. 아.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 거지. 이거나 이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와. 새로운 함수 그거를 hx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hx가 항상 0보다 크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렇게 한 그러니까 요렇게 한 대신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풀어라. 요거라면 자, 두 번째 상황은 이거예요. fx1과 gx2가 있는데 이렇게 되네요. 지금 여기에 x1과 여기에 x2가 지금 다른 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 먼저 요렇게 돼 있는 거. 야, 이건 어쨌든 f가 무조건 위에 있는 거 맞잖아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게 gx라고 하면 자, 내가 x1을 여기로 고르고 x2를 여기로 골랐어. 그래도 어때요? fx1이 gx2보다 더 커요. 혹시 이게 안 되게끔 만드는 점들을 한 잡을 수 있는지 상상해봐. 잘 안 될 거야. 근데 그래서 요 그림이 오케이입니다. 요 그림이 오케이인데 자, 요 두 번째 그림 있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진 그림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x1을 여기로 잡고 x2를 여기로 잡으면 fx1이 어디예요? 여기죠. gx2가 여기요. 여기죠. 누가 더 커요? gx2가 더 커요. 그럼 이 그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no입니다. no.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걸 대입해도 되면 확실히 얘가 더 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있는 요런 그림이면 안 돼. 저기 똑같은 x를 넣으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건 맞아. 이게 어떤 거야? 내가 수학 시험도 너보다 잘 봤고 국어 시험도 너보다 잘 봤고 영어 시험도 너보다 잘 봤어.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내가 1학기 중간 너보다 잘 봤고 2학기 중간 너보다 잘 봤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학기 중간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말했어. 야, 너 저번에 1학기 중간고사 30점이었잖아. 나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70점 맞았거든. 내가 너보다 잘해. 말할 수 있어? 네. 7점은 피 아니잖아. 다른 시험이잖아. 이건 지금 다른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요 상황은 그때 내가 더 잘했다는 거지. 내 점수가 너 점수보다 낮을 때도 있을 수는 있어. 이런 느낌이야. 70점은 피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건 되게 재수없는 애거든. 이건 뭐야? 야, 내가 아무리 못 봐도 나보단 잘. 너가 제일 잘 본 것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거지. 오.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네가 아무리 잘 봐도 내가 제일 못한 것보다 나아. 내가 그게 더 나아. 이런 거. 그래 그래 누구야? 무서워. 야, 혹시 힙합 야, 좋아하는 사람 난 있어요? 저요. 힙합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스티스 알지? 저스티스. 아니 모르는데요. 저스티스 몰라? 저스티스 좀 몰라줘. 저스티스 말고 저스티스라는 저는 그 저스티스 래퍼. 알아요. 저스틴 비버는 알아요. 정이 아니고.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아, 힙합을 잘 모르네. 저디스 노리고 있어. 저스티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 너희들의 최선이 내 최악보다 안 된다는 약간 그런 가사가 있어. 그게 딱 이 상황이죠. 그게 너희들의 최선, 그게 내 최악보다 못하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내가 일단 요건 소개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 방법론이 너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풀자? fx 빼기 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너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hx라고 이제 새로 잡는 거야. 그쵸?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의 뭐가? 판별식, 그러니까 hx를 그렸을 때 hx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 갔어? 최고차 계수인데 누구의 최고차 계수야? h 최고차 계수야. 그게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요. 판별식인데 누구의 판별식이야? h의 판별식이지.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요거를 만족한다로 푸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얘네 풀던 것처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싱크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랑 항상 키2에서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은 좀 싱크가 잘 맞는 상황인 거야. 근데 얘를 푸는 방법은 좀 달라요.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f의 누구? 최소값. 그리고 g의 누구? 최대값.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먼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최소값이라고? fx f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의 최대값이라고? g g의 최대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야. 불쌍하다. 요거를 만족해야 돼. 나의 최저점이 너의 최고점. 제가 F네요, 거의. 그쵸. 제가 이거 선생님이 IQ 테스트를 100번 해도 송과 10번, 1000번 본 거보다? 못 보죠. 아니죠. 뭐 약간 이런 느낌,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이런 느낌. 피라미드 게임 너는 F잖아. 너는 나는 E잖아. A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요. 그거 아니야. 음. Z야. Z 없어 피라미드 게임에는. 자, 이제 10분 안에 마무리. 드라마 보는 키 3. 오빠. 자, 얘는 뭐예요? 교점 사이 거리입니다. 교사. 근데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사이 거리예요. 자, 이것도 아까 특강에서도 했었던 내용이네, 그지? 아 교점 보면 자, 원래 첫 번째 x축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으나 그냥 대표적으로 아볼로 그려줄 거고요. 얘가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뭐 점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콤마 0이고 여기가 베타 콤마 0이죠. 근데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은 뭐 피타 쓸 것도 없지. 그냥 여기서 두 교점 사이 거리 a, b는 뭐가 됩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되죠. 근데 누가 큰지 모른다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a분의 루트 판별식 요거를 하면 되겠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걸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 지금 요한이가 주의사항 얘기해줬는데 이 판별식은 짝판을 쓰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단 되긴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쓸 거면 걔가 4로 나눠진 값이라 했잖아요. 다시 2를 곱해줘야 돼.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와우. 근데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많이 쓰는데 아직 너네가 짝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짝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 공식 외워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뭐예요? 이렇게 2차 함수와 이런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럼 여기 x좌표가 알파, 여기 x좌표가 베타인데 이 알파랑 베타는 누구의 근이냐면 fx는 0의 근인가요? 네.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가요? 아니죠. 어? 아니죠. 지금 너가 fx고 너가 gx라고 한다면 이 알파랑 베타는 fx와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바꿔 말하면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었을 때 그치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2차식만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두 개를 갖다고 연립한 다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자 여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 길이가 두 분의 차잖아, 그치? 그리고 요 길이는 그 차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기울기의 절대값을 곱한 거죠. 기울기가 1이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반대로 내려가겠지만 요 길이 같을 거고
기울기가 2라면 여기랑 2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1대 기울기야. 1대 기울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잡은 거고? 요거는 그거 차. 루트 1제곱 더하기 기울기 제곱이죠. 이거 기울기를 n이라고 두면 M제곱. n제곱 더하기 1을 루트 값을 곱해주는 거야. 뭐에다가? 차에다가. 그쵸? 그래서 요때는 두 교점 사이 거리 a, b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인데 야, 이 판별식도 fx의 판별식일까? 아니지. 요거의 판별식이겠지? 그러니까 아까 표현대로 하면 뒷땡이겠지. 뒷땡. 이때 뒷땡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여기서 d를 써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x축이랑 많으면 요 사이 거리에다 곱하는 게 되는 거지. 이거를 곱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t3이고 이제 t4랑 뭐가 남았네요? 방정식을 함부로 해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대부분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겠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방정식이죠. 이걸 어떻게 바꿔도 생각하자. y는 너와 y는 너의 식으로 바꿔서 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건 특강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일상으로 정사각형 만들고 이게 슈퍼 정사도. 여기가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그어주시면 아니 하면 안 되겠다. 3을 그어주시면 아니 4로 할게요. 4. 네? 4를 그어주시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도 2죠. 네. 그래서 여기가 2야.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겼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겼죠. 근데 여기가 지금 뭘 그은 거야 우리가? y는 4를 그은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몇이에요? 2. 기울기가 2니까 여기 1이죠. 여기 2면은 여기 또 1이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4.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0이랑 4입니다. 대입해보세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되죠? 4도 되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되지요.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예시처럼 그러니까 꼭 절대값을뿐만 얘기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절대값 x 마일 x 마오는 k의 해가 3개일 때 k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 방정식 문제를 범위 나눠서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송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그거에 너무 꽂히면 안 돼. 너 자꾸 이런 이상하게 꽂혀. 이게 중요해. 사실 여기 나온 유형은 이거야. 요거 방정식이잖아. 그 방정식이가 3개래. 그럼 이걸 직접 풀어본 다음에 근데 K 때문에 풀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잘 풀어본 다음에 해가 3개다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얘를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자. 이게 키 4번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구의 그래프? y는 너의 그래프를 그리고 너의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야. 근데 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봐. 1번 뭘 그리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그리자. 1,5 그죠? 아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은 뭐야? 이거 처음 그냥 온다. 처음인 거지. 어 그럼 어떻게 돼? 아빠 것이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처음 올라가겠죠. 되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세계수 월급 맞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야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 얘 축이 몇이냐? 쭉이요 3이요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3이죠. 그러면 3 대입하면 원래 몇 나와? 2 마이니까 원래 3,4거든? 근데 지금 절대값이니까 여기가 뭐겠어? 3,4겠지.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네. 잠깐만 이거 조금 그림 비율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쭉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게 계산해서 줄였었어. 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지금 3,-4인 걸 알았는데 전체 절대값이니까 너 그대로 그려져, 쳐 올린다. 너 그대로 그려져, 아, 쳐 올린다. This is 3, 몇? 3,4 4잖아, 그치? 그리고 자, 내가 지금 뭘 그렸어? 요거 그렸죠? 뭐 안 그렸어? 요거 안 그렸죠? 이제 얘를 그릴 거야. 근데 이제 요 밑에 이건 없는 거지. 이건 없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K를 요 사이로 그리면 근이 몇 개인 거야? 교점이 몇 개야? 네 네 개요. 개지. 왜? 몇 번 만나 지금? 한 번, 하나, 두 번, 둘, 세 번, 넷, 네 번 만나잖아. 넷. 근데 내가 요 위로 그리면 두 개, 요 밑으로 그리면 빵 개. 어디다 그려야 세 개가 돼? 저기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 그리면 내가 방금 뭘 그렸다고? y는 k를 그린 건데 그 k가 몇이면 4면 근이 3개가 되는 거지. 자, 너네가 이거를 풀 때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5보다 클 때, 작을 때 범위 나눠서 방정식을 막 꾸역꾸역 푼 다음에 k가 있어가지고 근의 공식 써야 돼서 막 루트 나오는 그 식에다가 해가 3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요거의 그래프와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걔네들의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알맞은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만족하는 k 값이 4구나라고 눈으로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프를 왜 그려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 대수로 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프로 풀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없는 거야. 이하.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을 자꾸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정사건 그 진짜 뭐예요? 거기 너무 꽂히지 말라고. 나중에 클릭 때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거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너 여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찾아봐. 선생님은 그래프로 하는 게 좋으세요? 식으로 하는 게 좋으세요? 무조건 식으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래프로 하지도 않고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편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생각이 안 들 땐 그냥 먼저 떠오른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은 데를 그냥 밀고 가. 원래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이제 무송이가 잘 잡혀있는 알고리즘이지. 무송이가 이제 무송이가 수연이 그러니까 수연이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무송이는 뭐 예를 들어 발상으로 풀었는데도 내 발상이 조금 불안해서 연산으로 검산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수연이는 수연이 노가다 너가 더 재밌겠다 이거잖아. 너가 더 재밌겠다 막 계산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 사실 대부분의 학생은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럼 안 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안 푸는 경우가 많아. 아 이거 선생님 전개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이런 느낌이 많잖아. 특히 주요한이 그지? 주요 거시기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개밖에 방법을 모르는 애들은 사실 전개만 할 거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청담률도 좋을 거고. 근데 이제 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갈수록 이제 시간을 좀 단축을 하려면 저 그때 가서 발상을 떠오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다양한 풀이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어쨌든 키 4까지 했고요. 마지막 키 5입니다. 브레이크. 요거까지 해보실게요. 이하 이쁘니까 우리 수업을 좀 늦게 시작했잖아. 어쩔 수가 없어. 그네블리 공연시. 자, 근해 분리입니다. 근해 분리는 이제 이거 2차 방정식에서는 뭘 했냐면 실근해 부호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초가 뭐야? 부호. 이거는 방정식에서 했고요. 근해 분리는 함수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실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그래프가 필요 없고요. 근해 분리를 할 땐 그래프가 필요해요. 야,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실근의 부호 할 때는 굳이 그래프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 단원에 집어넣은 거고, 근해 분리는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함수 단원에 들어간 거야. 이것도 그냥 이게 내용이 되잖아요. 공식처럼 하지 말고 그림을 꼭 그려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은 실근의 부호에서는 합이 양수냐 음수냐, 곱이 양수냐 음수냐, 판별식이 양수냐 음수냐 요거를 본다고 했었고요. 여기서 뭐를 보라고 했냐면 축 한 판이라고 할까요? 북한판. 축 한 판, 축구 한 판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난다. 축구 한 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기억하기 좋은데 근데 둘이 요 세 가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요렇게 자 문장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참고로 최고차가 양수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이것도 뭐냐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얘도
방정식 문제인데 방정식 문제는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X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최고차계수 양수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두근이니까 얘가 아래로 올라오길 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저렇게요. 마지막 그게 그린 요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두근이니까. 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림을 1번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근이 알파, 여기 근이 베타가 있는데 근데 이 서로- 두 근이 모두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 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왼쪽, 가운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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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자, 모든 근이 P보다 작은 거잖아 이러면. 왼쪽이요. P가 왼쪽에 있어야지. 쏘아버리면서 그치? 뭐야 뭐 하는 거야?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축 한 판을 보면요. 축 한 판을 보면요. 축은 뭐예요? 요거지. 축이 P랑 어떤 관계야? 얘가 지금 기준이잖아. P가 커요. 이 P랑 게 기준이잖아. 그치? 축을 보라는 거는 축이 P보다 큰지 작은지 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때? 커요. 커. 두 번째, 함수값을 보라는 거는 그 기준을 함수에 대입했을 때 걔가 양수로 나오냐 음수로 나오냐를 보라는 거예요. 양수요. 지금은 양수로 나오죠. 그럼 FP가 양수로 나온다 이거예요. 마지막 판은 뭐겠어?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판별식이 양수냐 음수냐를 보라는 건데 일단은 두근이니까 양수죠. 네. 근데 문제에 따라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데 서로 그냥 다른 두근이라고 했으면 두근은 중근도 인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서로 다른이 들어가 있으면 등호를 빼준다. 그래서 얘는 요 세 가지 부등식을 연립하는 거고요. 그 연립 어떻게 한다 했어? 1층, 2층, 3층 있으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여기를 찾아라 이런 느낌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 한 번에 세 개 보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먼저 하고 그거에 이거 또 얹어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립부등식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2차 부등식 안 나올 거예요. 2차 함수 단원이라서. 자, 그 다음에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가 있으면 반대로 두 근 모두 작다. P보다 작다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한번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한번 살짝 붙여볼게요. 오른쪽. 어쨌든 우린 최고차 양수로 정리돼 있으니 아래로 볼록인 그림 그리고 오른쪽. 두근이 생기는데 그죠? P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이놈은 P보다 지금 작고요. 함수값 FP는 0보다 커요.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판별식은 두 분이니까 양수인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등호 붙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있겠고요. 또 설마 이게 근해 분리가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이거 세 번째. 잘못 썼는데. 응? 두분 사이에 있으면. 맞아.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요렇게 되면은 자, 많은 그림 그려봅시다. P 일단 대입했을 때. 두근이 있어야 되겠고 알파 베타 그 사이에 P가 있는데 P가 꼭 축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얘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먼저 축을 물어봤을 때 얘는 모른다죠. 모른다. 모른다는 안 봐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함은 뭐예요? 함. 야안문 FP죠. 걔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 사이 어디든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겠지. 네. 그리고 마지막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요.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두 분이니까. 그리고 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오, 없는데 문제는 얘는 안 봐도 괜찮다. 와우. 왜냐면 너네 한번 상상을 해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비정법이 잘 있어. 음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런 그림일 수 있어? 아니요. 없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함수값이 지금 음수로 나오려면 이 값을 이렇게 밑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X축 아래로 잡아 당겨지면서 자동으로 두근이 생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와. 너무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돼. 그거요? 하나만 보면 되는 거지. 두근 사이 P가 그러니까 제일 땡큐한 문제인 거죠. 네 번째. 아. 근데 여기 세 개까지만. 아, 3개까지밖에 없나요? 네. 왜 3개까지밖에 없지?
그러네요. 생각하죠. 오케이. 근데 이게 가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북은 모두 P와 크다. Q 사이 있다요. 여기서 P, Q가 이런 관계야. 이런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와. 그럼 요거에 맞는 그림은 아래로 홀로 북은 있어. 근데 여기가 P, 여기가 Q 이거죠. 그죠? 요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큐백 하나. 자, 첫 번째 축은 P랑 Q 사이 사이에 있다. 그죠? 그 다음 함은 FP 양수. 맞아요? F도 양수지.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자, 이걸 줄이는 방법 얘기해 줄게. 축이 만약에 3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라고 해볼게. 아 여기를 5라고 해볼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돼요. 뭐만 봐도 돼요. 뭐야? 자, F5가 장리, F0이 장리. 0이야. 자, 여기는 3칸이고 여기는 몇 칸이에요? 2칸이죠? 축에서 가까울수록 값이 작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5가 여기쯤이라면 F0은 더 높이 있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뭐만 봐도 될까? 뭐야? 5만 봐도 돼서 얘가 양수면 자동으로 양수일 거 아니야. 요런 느낌을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 다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참별식. 양수인데 저기 서로 다른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해분리까지 마무리했고요. 수정도 전부가 됐는데 멈추고